임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 원의 보조금으로 지은 유통센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이 거의 없고 마트와 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 용도까지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두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 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전체적으로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채우지 못한 탈락자들이 많아 정시 모집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임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겠다며 국가 보조금으로 지은 유통센터가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임산물 판매 실적은 거의 없는데 산림조합은 이곳에 마트와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까지 변경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장수군 산림조합이 지은 오미자 유통센터입니다. 오미자 등 임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가 보조금 등 20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텅 비어 있고 내부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임산물 거래 실적도 거의 없습니다. 유통센터 완공 이후 지난 2년간 이곳에서 거래된 임산물은 오미자 340kg, 410만 원어치가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1층 주차장을 없애고 마트와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조합이 임산물 판매보다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시적으로 일단 용도 변경은 잠깐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저희가 거기를 병원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저희는. 하지만 장수군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장수군은 뒤늦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또 얘기를 또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운영 상황에서 이제 좀 미비하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에서.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보조금 사업이 산림조합의 방만한 경영으로 아까운 세금만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복합개발 방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컨벤션 센터를 우선 짓겠다고 하자 전라북도가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9년 전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대체 경기장을 짓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지으려면 전라북도와 협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경기장에 딸린 주차장에 지을 예정입니다. 경기장을 허물지 않아도 되는 만큼 협의가 쉬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훼손치 않고 이제 호텔과 컨벤션 건립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공감하고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컨벤션 센터와 호텔의 신축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기장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협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주차장에 컨벤션 센터를 지으면 대체 주차장 조성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종합경기장 일대는 컨벤션, 호텔, 그리고 각종 복합시설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두고 전주시가 기존 계획을 바꾸고 전라북도는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도 의회의 평창 동계올림픽 무주리조트 분산 개최 건의에 대해 강원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강원도에 활강장을 지으려면 2천억 원이 들어가고 산림도 파괴되지만 97년 유니버시아드 시설을 갖춘 무주는 환경 파괴 없이 120억 원의 보강 비용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경기장 공사가 시작돼 일본은 물론 국내 분산 개최에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전북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만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에 누리과정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한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혀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해체 직전의 모습으로 부분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탑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탑 전체를 받치는 기단부의 흙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화재청은 기존의 석탑 부재를 활용해 1층에서 2층까지는 사면을 모두 복원하고 3층에서 6층까지는 콘크리트만 벗긴 모습으로 오는 2016년까지 복원합니다. 탑 원형이 아닌 비대칭 모양으로 일부만 복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대칭 복원보다는 6층까지 복원하는 대칭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원 방식은 국보 11호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6층까지 전체를 복원하면 나중에 나머지 9층까지 복원 작업도 쉽다는 설명입니다. 한쪽에가 98톤이라는 그 하중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균열이 갈 확률이 훨씬 큰 것이죠. 일제가 복원해놓은 그 형태 그대로 그걸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이 같은 주장은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면서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복원 계획이 시민의 공감을 얻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장을 마련하여 진짜 필요한 복원 형태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륵사지 석탑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문화재청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자동차와 기계부품, 화학 섬유업체 등 8곳이 익산과 완주, 순창에 각각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865억 원이며 고용 예정 인원은 55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도 자동차와 기계, 금속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대규모 행사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연다는 지난달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내년에 10억 원을 들여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에 컨벤션 센터가 없고 군산의 컨벤션 센터가 좁아 이전 기관의 대규모 행사를 놓치고 있다며 내년에 군산 컨벤션 센터의 규모를 넓혀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가 수시 합격자를 발표했는데요. 응시자의 3분의 1이 수능 최저 등급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수능 변별력도 떨어져 정시 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북대 수시 모집의 1차 합격자는 6,6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800여 명은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종 선발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500여 명이 수능 등급 미달로 떨어졌습니다.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최저 등급을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통과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은 것입니다. 올해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 모의고사보다 등급이 내려가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미달한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을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저학력 정도 기준을 못 맞춘 학생이 대학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면 대학의 학문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런 것은 오히려 학생들도 불행해지고. 수시에 떨어진 학생들은 대거 정시 모집에 몰릴 수밖에 없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해마다 줄어 4년 전보다 2만여 명이 감축됐습니다. 올해는 군별 분할 모집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의 선택폭이 더욱 좁아지고 합격 선과 경쟁률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선택 기회가 줄고 수능 비중이 높아진 만큼 지원 대학을 신중히 고르고 세부 사항을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자신의 잘 본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학별 가중치와 또는 가산점을 면밀히 따져서 자신이 좀 유리한 어떤 대학과 또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정시 모집에서 전북의 11개 4년제 대학은 모두 5,9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4곳이 내년에 경비원의 근무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는 전주 시내 아파트 단지 107곳을 조사한 결과 41%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임금이 오르는 경비원의 근무 시간을 평균 1시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올해보다 경비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24만 원가량 오르게 되자 근무 시간을 줄여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생활임금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전주시가 도입하는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더해 교통과 주거, 교육비 등 생계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임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주시와 전주시 출연기관이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익산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정원익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수도권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곳에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겠다며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 버린 주사기나 수술용 거즈, 인체 부산물 등을 수집해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하루 처리 용량은 48톤에 이릅니다. 동네 한 복판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서면은 가진 오염과 그 냄새로 인해서 전염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적극 그래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예정 부지가 마을과 1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각종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한다면은 이주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기 살기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익산시는 처리 시설이 마을과 너무 가까워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허가권을 갖고 있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적합이나 부적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허가가 이루어지면 더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명예퇴직 수당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전북교육청이 법률을 어긴 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종철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법을 위반해 명예퇴직 수당을 편성하고도 정작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경우 법 위반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행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쌀 관세화를 앞두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을 섞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농림부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수입쌀을 국산쌀에 혼합해 유통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학교 서거석 총장이 오늘 이임식을 갖고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서거석 총장은 임기 동안 교수들의 승진 요건을 강화해 대학 연구력을 높이고 평생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기 총장 후보 1순위로 선출된 이남호 교수는 이르면 다음 주쯤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은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 고백교회 한상열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출소한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일주일 안에 가족관계와 거주지 등 주요 행적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순창군 비서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수사에게는 지난 8일 순창군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공기관의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 등을 분석해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황숙주 순창군수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익산시 함여읍 김태진 씨 50만 원, 학선마을 20만 원, 대지마을 20만 원, 대우연립 10만 원, 신일 파크맨션 10만 원, 신흥촌마을 10만 원, 익산시 황등면 시서 2마을 24만 원, 송곡마을 20만 원, 대동마을 15만 원, 원기신기마을 10만 원, 황교 1마을 10만 원, 우남아파트 5만 원, 김제시 죽산면 죽동마을 28만 4천 원, 죽산 1구마을 26만 4천 원, 불당마을 20만 원, 대선마을 12만 6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